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명예 당대표가 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정원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열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 임시 스튜디오입니다. 네. 네. 저기 원래 스튜디오 공사하거든요. 기가 막히 대한민국 최고의 스튜디오로 거듭난다. 갑니다 이제. 남 PD 당황하는데 밖에서. 언제까지예요? 아마 제가 한 3월 달에 갈 것 같은데. 길게 하네요. 네. 네. 그때까지 뭐 계시겠죠, 뭐 장 소장. 네? 농담이에요. 왜 이렇게 놀래? 한건 아니야. 네. 어? 심장이 벌렁벌렁. 왜 이렇게 놀래기는 거야? 놀래키지 마세요. 아유, 저 스타일도 멋있으신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저 스타일, 머리 스타일 멋있어요. 테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항상 여기 장타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자, 어제 우리 여당 전당대 TV 토론 좀 보셨어요? 봤어요. 뭐 조금 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첫 번째 TV 토론인데. 뭐 누가 제일 잘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타짜부터 하시죠.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임팩트였냐면 천하람 후보 말 잘하고 또 방송 출연 많이 했으니까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상대로 상당히 좀 선전할 것 같았는데 기대만큼은 좀 아니었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고 제일 놀란 거는 좀 황교안 대표한테 놀랐어요. 왜요? 저는 그 사퇴 요정이 다시 나타났나? 사퇴. 이은재 우리 전 사퇴하세요, 국회의원 이거. 어제 갑자기 첫 번째 질문이 김기현 의원 사퇴하라고 그러길래 와 이건 뭐지? 왜냐하면 그 전날 어제 아침부터 김기현 후보가 1차 경선에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황교안이랑 손잡고 단일화할 거야. 황교안을 사퇴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많은 분석가들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고정 지지층 흡수하면 김기현 대표가 확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김기현 후보가. 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사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아무리 봐도 TV 토론은 실력이 늘진 않는 것 같아요. 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금 제 표현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어버버 뭐 좀 하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바꾸시라. 컨설팅 업체를 우리 윤태곤 실장의 더모아로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컨설팅하고 관련된 것보다 이제 트레이닝 면이니까 그런 트레이닝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모아로 좀 바꾸시라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방한 것 같아요. 선방했다. 네, 땅값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논란이 될 만한 또 많이 비판받을 만한 거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덜 재미있었어요. 우리 김타짜는요? 저는 뭐 일단은 그래도 뭐 생동감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그 가감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물을 수 있는 토론에 이렇게 못 가는 토론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대답하는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준비된 아주 훌륭한 답변들은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였으니까 약간 탐색전 그리고 입장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다음 토론에서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은 좀 재밌겠다 토론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예상대로 진행된 것이 있고 또 탐색전인 게 있고 근데 이게 4인 4색에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황교안 후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황교안 후보가 딜리버리가 되게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좋긴 해요. 목소리하고 이제 전달력하고 톤, 뭐 이제 외모도 진중하고 이제 이런 분 역시 딜리버리가 좋았고 뭐 컨텐츠도 괜찮았고 그다음 이제 황교안 후보의 포지션 원래 이런 토론하면은 대선 토론 같은 거에도
토론은 심상정이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3, 4위가 좀 편한 게 있어요. 맞아. 자기는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지는 않고 네. 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 공격인 건지 그림을 위한 공격인 건지 단일화? 그렇죠. 네. 단일화라든지 이야. 이렇게 합쳐지는 걸 네. 근데 왜 위한.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전? 지금 뭐 정치에도 어차피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해소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유튜버들이 컷오프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나 있는 쪽은 주류 진영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 안철수가 나 컷오프 시켰다 천하람이 컷오프 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강신호 변호사도 윤핵관을 소위 말해 윤핵관을 저격하고 황교안 이러던데. 후보가 그분들의 좀 분도 풀어주고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은 김기현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선 투표를 간다면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겠다. 그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꼭 뭐 나쁘지만은 않겠다. 양강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됐어요? 뭐 두 사람 다는 좀 예상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득점한 것도 아니고 크게 실점한 것도 아니고. 천하람 후보는요? 천안 후보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준석의 후원은 받는데 내가 그래도 이준석 좀 다른 컬러를 보여야 되겠다. 그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완전 근데 다르니까. 그걸 좀 뭐랄까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체화가 안 돼 있다.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는 약간 좀 뭐 헷갈려하는 것 같아. 어떤 이준석 대표가 조언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주는 것과 본인이 난 TV 토론이나 이번 선거 전에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것 이게 좀 섞여가지고 자기 색깔을 못 찾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어제 좀 안타까웠어요. 전당대 전문가의 장철수 소장 긴급 투입해야 되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투입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못하면 내 그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남이 말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이거를 봤대. 칼라를 네 칼라로 해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체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단기간에 쉽지가 않지. 아니 그리고 어제 좀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김기현, 황교안 또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좀 배제시켜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워밍업 차원의 그런 TV 토론이었다. 근데 밸런스 게임 이런 것들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질문이에요. 질문들을 잘 짰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천하람 후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굳이 이런 표현하기 위해서 주적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김기현 후보를 잡을 건지 안철수 후보를 잡을 건지 그러니까 윤핵관과 대립을 하니까 김기현 후보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표 가져오려면 안철수 후보 표 가져오니까 안철수 후보를 잡아야 되냐 주적을 잡아서 하나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좀 잡으려니까 거기서 가운데도 꼬이는 느낌? 저는 뭐 그런 느낌을 그냥 받았다. 그 천하람 후보는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너무 포인트를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안정감을 오히려 주려고 해도 공격력은 드러나게 지금 돼 있잖아요. 포지셔닝이. 포지션 그렇지. 근데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공격력을 보여주려고 더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자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벌써부터 그런 포인트로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럼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보죠. 양강. 현실적으로 당대표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겐 죄송하지만 저 시간강에서 양강 후보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제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메인 뉴스도 그렇고 아침 조간신문도 그렇고 요 얘기를 많이 뽑았더라고요. 김기현 후보 당대표가 되면 장지원 의원에게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총선 승리 후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제일 막아내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후보 당신 당대표 되면 장지원 사무총장에서 공천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요거고. 안철수 후보 당신 말이야 당대표 계속해가지고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대선 나가려고? 아닌데요? 요거잖아. 이게 김기현 후보가 좀 더 진정성 있고 실질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장핵관들도 당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장핵관은 누군데요?
이철규, 박수영. 그럼 예를 들면 11명의 장애관들. 11명이 11명이라더라고요. 11명이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장지호 죄송합니다. 장성철 소장의 개인 피셜이지만 이철규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사무총장에 장지호 의원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면 하나만 하다? 하나만 하죠, 그거는. 그거는 그냥 장재원 의원 임명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좀 근데 보여져요. 이게 뭐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네, 안 한다고 진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 같진 않고 이번에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보면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제 박성중, 이용, 이만희 이렇게 세 분이 나왔잖아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 그게 이제 유사한 프레임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왜 뭐 김정재, 배현진 뭐 이런 분들이 안 나왔을까? 좀 더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안 나오고 그 뒤에 이 선에 있는 분들이 나온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이제 뭐 윤핵관도 안 되지만 장애관도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그렇구나. 안철수 후보의 유익을 어떻게 보셨어요? 총성직으로 당대표 되는 그것도 겁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용산을 향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이제 숟가락 젓가락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은 솔직한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 되면 다른 대선 주자들이 누가 좋아하겠냐고. 사실상 이제 김기현이 힘이 실었는데 그쪽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내가 경쟁 후보군들한테 대해 내가 총선만 끝나고 나면 빠질 테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 이중적 메시지인 것 같아요. 김상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 후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 말을 듣고 좀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총선에 승리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가 많이 올라갈 텐데 계속해서 잘하면 되지. 이거 굳이 왜 내려놓나. 능력을 좀 더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지금 현재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많이 저는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승리에도 안 내려놓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약간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겼다고 쳤을 때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오히려 막 주목받고 막 공격 방어받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면 그리고 내려놔도 어차피 그때부터 지지는 모을 거 아닙니까 당에서. 자 우리 장타장 어떻게 봐요? 안 대표 안 후보 유익.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오로지 어려운 천하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후보가 당대표 될 일도 없고 총선 승리하기도 어렵다. 이거 계단을 10계단을 그냥 휙 그냥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다른 대선 후보들과 대통령에게 경계심을 좀 덜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토론 얘기 마무리하고 마무리해요? 요거 좀 볼까요? 당정일체, 당정분리. 영원히 한국 정치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다 명예대표 여기까지.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죠. 이 명예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세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서 제가 사실관계 정리해 드릴게요. 그저께 TV조선 단독 보도. 핵심 관계자로부터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게 보도가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이철규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랬습니다. 당 지도부한테 물어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주홍 원내대표 당정인 관계가 긴장 관계도 있어야지 부정적입니다. 김기현 후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철규 의원이 이 얘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정리 맞죠? 그렇죠. 윤타짜. 이 얘기는 왜 나온 것이며 누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누가는 했으면 뭐 무슨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말을 했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주워 담았으면 이건 이제 어쨌든 싹 들어간 거니까 그 말 던지다 실패한 거잖아. 라는 거는
한 며칠 됐죠. 박수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뭐 장제원 의원도 이야기 꺼내고 했지 않습니까? 당정 분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건데 잘못된 거고 이 방향이 이제 옳지 않은 거다. 당정은 좀 더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뭐 첫 번째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왜 말을 했습니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김기현 후보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싶겠죠. 지금 이제 뭐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뭐 탈당, 레임덕, 뭐 탄핵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부정적인 쪽이니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포지티브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고 의도는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는 거고 이건 되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요? 되게 뜬금없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약하고 불안하다는 방증이에요. 대통령은 1인자. 네. 여당 대표는 2인자. 네. 여당에서는 항상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네. 거죠. 정치에서는. 네. 그러한 것인데 아니 왜 명예 당대표를 왜 해? 그런 거 없이도 원래 센데 센데. 왜 하지? 라는 건 자꾸 불안하다라는 방증 아닌가? 그런 거죠. 저는 사심에 기반한 충성 경쟁의 일환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누구 사심이요? 뭐 윤핵관들이나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공천 좀 챙겨주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되게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당 명예 당 대표가 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럼 모든 정당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하반기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명예 당대표로 대통령이 있다? 그걸 어떻게 감싸 안고 갔겠어요, 끝까지. 대선을? 예. 지지율 낮아지고 인기 없어지면은 탈당해라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시각과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제도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개인적 관점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냐?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정은 굉장히 중립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약간 당정은 분리를 해야지. 그건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당정을 분리한다는 게 대통령과 당을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뜻이겠어요? 당연히 협조적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 완벽 분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은 행정으로 봐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은 당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 정치를 엮어보는구나. 네,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유치하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다른 동네에 가면 너 우리 동네 길 왜 지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길이라는 건 사람이 지나가라고 만든 건데. 근데 자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우리 동네 길인데 왜 지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관점이 잘못돼 있다. 교육받지 못한 관점이다. 본능적이다. 대통령과 여당 뭐 이런 데들 목표가 쉬었다가 사부에 할게요. 자, 저 우리 사부 시작했는데 항상 광고 나갈 때 윤타짜 말해서 광고가 들어가. 작전입니다. 작전. 마이크를 아니, 많이 그러니까요. 붙잡고 싶은. 우리가 당정 이제 관계, 뭐 당청 관계. 대통령은 이제 여당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관들도 다 당적도 보유할 국회의원도 장관을 할 수 있고 당적 보유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들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도 아유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라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럼 또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 눈 가리고 아웅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란 거예요. 여당 내의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여기서 일부
내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되면 그게 되게 안 좋죠.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여당 편이지 라는 걸 아는데도 좀 아닌 척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 아닌 척도 안 하고 그 안에서도 협소화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분들이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금 어떻게 비치고 있을 거냐에 대해서 잘 비춰야지 지지율도 오르고 총선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새 그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흑백 필름의 대사 하나가 떠올라요. 뭐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거 50년대 있었던 거잖아. 그게 그건 한 너무해. 시대를 풍미했던 이야기가 지금 계속 회자돼 다시 돌아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게 이건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는구나. 또 있구나. 전당대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천. 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당대표 누가 되냐 다음은 공천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까지 상향식 공천 공약을 밝혔다는데 자, 상향식 공천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한쪽 가슴이 아려오면서 본인의 영광의 순간과 몰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영광의 순간과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장성철 타짜. 이게 양날의 칼이었어요. 상향식 공천. 2014년 전당대회 때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내세우면서 우리라고 말하면 김우성 대표. 네. 당권을 잡았죠. 네. 맞아요. 당협위원장들과 네. 공천에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네. 그래 친박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네. 야 상향식 공천하면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냐. 네. 그럼 민지도가 높은 우리가 현역이.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향식 공천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뺏어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네. 상향식 공천의 핵심이거든요. 말은 멋있어. 말은 멋있는데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현역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된다. 신인들이 맞아요. 정기에 그게 진출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없어요. 기득권에 유리하지 맞아요.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 그리고 우리가 참 바보같이 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 응. 나는 단 한 사람도 응. 내 사람 공천을 하지 않겠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겠다. 응. 시스템적으로 공천하겠다. 그랬더니 이한구가 다 해먹었어. 공천. 자,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성철 소장의 일단 피셜, 뇌피셜. 이게 제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고 명문화를 하면은요. 네. 전략 공천이나 우선 공천 지역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상향식 공천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 공천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권력자들이 내 사람 챙기는데 이용을 해먹는 조항이니까 우선 공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여성, 장애인, 네. 청년. 그다음에 청년. 네. 그랬는데 그거를 공관위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꽂고 싶어. 여기는 우선 공천 지역 지정을 해요. 그걸 또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친박들과 짜가지고. 그렇더라면 이번에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뭐 윤핵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공천이라는 게 이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안전장치 낸 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사이 좀 좋은 경남고 선후배 뭐 경남중 선후배 해가지고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맞아요. 그럼 양당 다 이제 붐업도 되고 뭐 역선택 논란도 없애고 근데 뭐 안 됐지 결국은. 그러니까 늘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원 같은 한 표야라고 하는데 듣기에 좋아. 근데 이게 당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지금 이게 그런 조직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원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장외 집회에 몇 번 나왔는지, 그런 거? 뭐 네. 이제 성남시청에 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런 표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원한테 맡기는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아니 근데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시각을 잠깐 좀- 이제 정리. 장타짜는 참여공천 반대. 네. 윤타짜는. 아니 그러니까 조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8대2, 뭐 7대3,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좀 다른 시각을 좀 얘기해야 되는 게요. 진정한 상향식 공천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그 폭넓게 하부의 여론을 듣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들의 성향도 파악이 돼요. 그런 거를 기본 틀로 가지고 이 기본 그 틀로 가지고 요거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 틀 안에서
나머지 숫자를 막 확장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2,000명이야. 근데 이거를 20만으로 넓혀도 19만 8천 명은 거의 그 투표에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든. 그 2,000명 가지고 계속 2,000명의 그게 20만으로 늘려도 네.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2,000명만 장난을 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대예요. 왜 찬성이에요, 가능하냐면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선거인 명부가 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찬성이야, 지도부가 반대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이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과거에 이거는 뭐 천기누설인데 과거에 보면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당이. 아니 민주당은 그래도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계열의 위해서. 보수정당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렇게 장성철 소장이 그때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와 어떤 계약 그 뒷계약이 없이 투명하게 한 거였다면 네. 그건 불가능한 거 맞죠. 이게 근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투명하게 했을까? 지금 약간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을 떠나가지고 전체 정치에 돌아간 로직에 대해서. 근데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달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이야? 자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그럼 대통령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달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라든지 뭐 이제 스윙 보터 지역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수 치죠. 아이 감사합니다. 좀 우리 동네 와주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 낮아요. 이 갭이 생기면 대통령 이름을 들고 나가가지고 험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분들은 당으로 이길 수 있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럼 경선에서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현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네. 그럼 충돌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옛날 민주당 대통령 인기 좋을 때를 보면은 경선에서 야 문재인 이름 못 쓰게 해야지. 그냥 청와대만 쓰게 해. 네. 노무현 못 쓰게 해. 맞아, 10% 대통령 이상이 인기 올라가, 좋을 때는 10% 그렇게 이상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청와대로 네. 해. 그건 대통령 인기가 좋아가지고 벌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럼 다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은 자 영남, 강남 빼가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란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 있어 한 게 우리 동네 노원병에 누가 낙하산이 여기 오겠다고 그 정도면은 국민의힘은 선거 끝난 거다. 노원병까지 낙하산이 갈 정도면 정부에서 다 이기는 선거. 그렇지. 네, 하나만 저 말씀드리면 이 상향식 공천 문제를 가지고 다 찬성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웃기고 있는 얘네들 뭐야. 지금 내가 내 사람들 챙겨가지고 공천하려고 김기현 5등 하던 사람을 지금 1등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향식 공천을 해? 이거 뭐하는 애들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 2016년에 경험에서 나온 거죠? 네. 아니 그것도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네. 높으면 상향식도 되고 네. 또 몇 군데는 지지율 약간 안 높아도 할 수 있어. 약점을 가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찬반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 2016년에 그거라는 거는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을 얘기했음에도 청와대 정무단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다. 네. 대통령부터 뭔 소리야? 뭐 친박들이 당 대표한테 네가 뭔데 문재인 민주당 당 대표랑 같이 선거제도 합의를 왜 해와? 네가 뭔데 감히 이랬다니까요. 당시에 현모 정무수석도 콧방귀를 안 꼈다. 콧방귀 끼고 서모 최고위원도 막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책상을 치면서 네가 뭐야? 뭐. 아 살벌했어요. 그런 야. 중요한 건 사실 좀 합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공천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예, 재밌다. 공천 제일 재밌어. 이런 게 재밌다니까. 공천 뭐 이런 거. 자, 이준석 가 솔직히 떴잖아요. 4명이 다 생존했으니까. 네. 근데 어제 저 한 언론 인터뷰 보니까 본인 총선 출마 얘기하던데 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본인이 지금 당원권 정지니까 글쎄요. 왜냐면 제가 보면 김기현 후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안철수 후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용산에서 사이가 안 좋고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된 상태에서 노홍병을 공천 받기가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준석 대표한테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것 같고 노원도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대구에 가라. 대구에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해라.
네가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왜 그럽니까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야 되니? 그래가지고 어차피 보수우파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 할 거면 대구 경북에서 비토받는 정치인은 여기서 정치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 거기 연고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대구를 위해서 아니면 보수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제 인터뷰에서는 그거 안 아니 한다는 거죠? 했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어. 아니에요 막 이러지는 않고 어. 아휴 뭐 앞으로도 1년 넘게 남았는데 무슨 일이 뭐가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더라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했어요. 다른 같은 방송국에서 제 앞곡지 하니까 제 뒤에 듣고 있었는데 뭐 첫 번째는 이런 거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원병에 뭐 누구를 있어? 누구 할 사람? 어차피 나 올 말고 사람도 있어? 없어. 예. 그런 거랑 이제 두 번째 대구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느낌은 드는 게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이른바 가출했을 때 몇 가지 시도들을 해봤잖아요. 대구 가가 칠곡 뭐 외갓집인가 뭐 여기 뭐 있어 보기도 하고 거기서 당원들 미팅도 해보고 그런 걸 해보면서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예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이 10% 20%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하고 무소속 이준석이 하면은 50% 이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또 지금 대통령은 잘못됐다. 그럼 대구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있더라도 그렇게 꺾을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 않다.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한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정치의 승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이준석을 꺾기 위해서는 굉장한 거물을 그쪽에다 박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또 굉장히 대결 구도나 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준석이 이긴다. 그럼 정치적으로 확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건 굉장한 승부수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안 준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돼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년 총선 한 2달 전인가 끝나거든요. 1월 말인가? 그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를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갔으면은 무조건 안 준다는 건데 1월 말이면 아니 근데 테디님 어. 당대표 선이가 쫓아내고 지금 뭐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공천 주겠습니까? 공천을 받을 수도 있어.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을 주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해요. 아니 왜냐하면 같은 안 주면 공간에서 숨쉬기가 싫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소속으로 이게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불쾌하고 싫다라는데 누가 무슨 그랬어요? 누가? 윤핵관들이나 이런 정말요? 사람들이. 숨 안 쉬면 자기네가 죽는데? 아니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지금 걱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게 맞다. 지금 그걸 지금 그럼, 고민한다고 너무 많이 남았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뭐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뭐 영향력과 호감도를 올려놓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공천 될까 말까 대구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한다고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답이야. 당에서 줄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몰라?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정치는 생물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요? 추석 이후에 분명히 공천 파동 일어날 거예요. 추석 이후? 네, 올해 추석 올해 이후에. 추석 벌써? 네, 추석 이후에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만두는 사람들 막 5, 60명 쫙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출마한다, 뭐 지역 찍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민주당이 현역 먼저 의원들 시작하고 가만히 있잖아. 있겠냐고. 자, 파동이야, 파동. 민주당 파동? 맞아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냐? 자, 민주당이 먼저 얘기할 겁니다. 시작하고 있다. 먼저 네. 시작하고 네. 있다. 자, 김의겸 의원이 군산으로 갔다. 비례대표인데 군산이 고향이잖아요. 네. 근데 군산의 현역 의원은 신영대 의원 친문이잖아요. 자, 요거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원래 경쟁 시작한 거 지난번에 맞습니까? 군산에 출마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그 부동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군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김의겸 의원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은 어차피 욕 먹고 시작한 거 계속 고루 한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소 이제 친문 의원이 공교롭게도 친문 의원이 본인 지역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 같고 신영대 의원은 제가 좀 아는데 참여정부 때 행정관이었어요.
친문으로 치면은 김의겸 의원이 훨씬 훨씬 더 친문이다. 일진인 거고 대변인. 신영대 의원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삼진 정도인 거지. 근데 제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까 뭐 이제 이건 김의겸 의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의겸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친명 대변인이 왔다. 친문 의원인데 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진짜 대변인 친명 대변인이라고 이게 하는 거 보면 참 정치가 염량 세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김타짜들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군산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가 봐도 비명이나 반명, 3명 고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저 윤영찬 의원. 네. 과 이낙연 대표하고 워낙 네. 가까웠던 분이니 그렇죠. 전 대표하고 최측근이지. 최측근이에요. 윤영찬 의원의 지역인 성남 중원에 네. 아까도 이름 나온 현근택 변호사, 지금 당 부대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니 근데 현근택 변호사는 왜 정치 제대로 하기도 전에 철새 행태를 그렇게 보여요? 그뭐 아니, 여기저기 원래 성남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날라다녀? 원래 용인 성남이 지역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인했다, 제주했다가 제주 이제는 고향이니까. 아, 최종 고향이고. 예. 또, 이제는 뭐 성남으로. 근데 성남 중원에 플래카드 걸었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친문 의원의 지역구에 소위 말하는 친명 예비후보들이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당대표의 딜레마예요. 뭔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저렇게 하면은 본인의 전략이 단일 대오를 강조해서 지금 상황을 끌고 나가는 거거든. 총선까지. 예.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파열음이 나면은 예. 좀 뭐 단일 대오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응? 이재명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본인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 네. 입장에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소영 의원하고 유튜브도 같이 네, 찍으면서 이소영 의원하고 홍정민 의원이 둘 다 이미지도 괜찮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서 그 대선 때 양옆에 맞아요.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 대표 출마 반대해가지고 사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게 엄청 욕먹고 이소영 의원도 힘들어했는데 옆에 세우면서 화합. 수박이란 말 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뭐 이른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진짜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꼼짝 마. 가만히 있어. YSDJ 시절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플래카드 건다. 하는 거니까. 요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명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있잖아요. 언론의 해석은 체포 동의안 올라오는 거 대비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뭐 체표 동의안도 겸사겸사 있지만 예, 다 여러 가지 포석이죠. 지금 총선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이길 수 있어. 단일 대우로만 해줘. 그럼 이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민주당은 지금 상향식 공천할까봐 걱정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성진 진 그렇죠. 당원들로 해가지고. 오히려 현역 의원들 그렇게 네. 했구나. 지금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체포동의안 네. 올라가면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로 뭐 기정 사실인 것 같고 나오는 언론 보도 보면 다음 주에 체포동의 올라가면 민주당 좀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당론은 부담돼서 안 된다. 어차피 부결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계속 보겠죠. 이게 뭐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생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느냐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탈표를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자리 숫자 뿐이 안 돼요. 과감하게 여기서 체포동의 찬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자리 숫자의 의원들조차도 아 이거 내가 해서 뭐해 결국에는 좀 아까 그 조정훈 의원 인터뷰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숫자가 작고 한 자리 숫자면 찾아낸다. 얘네들 누구야라고 이제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너무 뻔해질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리를 넘어가고 이게 또 뭐랄까 이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론할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당론화를 하지 않고 뭉쳐있는 그렇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강제 당론하지 않아도 의원들이 다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것도 당론을 경결히 반대한다는 거지 내가 찬성하겠다 이런 게 아닌 그렇지, 거거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부결표가 한 210개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다? 반대라기보다는 왜요? 구속이 안 당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쭉 가는 게
자기네들의 총선 전략에 유리할 수가 근데 있다. 그거 국민의 입장에서? 계산 잘해야 돼요. 최고의 너무 많이 전략 나와가지고 민주당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버리면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넘어간 게 보이잖아. 꼼수가 이렇게 보이는 그럼 거죠. 국민의 꼼수는 그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 만약에 구속되면 민주당 비대위 그렇죠. 뿌리고 막 이러면 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 총선에 보면 낫다.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네. 검찰의 정치 보복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3자적인 기관인 법원의 판사가 과연 이걸 딱 보고 야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데 검찰에서 무리했구나. 정의당의 논리지. 네. 어제 김준호 그런 거 변호사도 받아보는 그 게 얘기하긴 어떨까. 하더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그 서초동 쪽에 굉장히 안테나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근데 정치권의 그 안테나가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장 청구하는 그 사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법원에서도 저거는 뭐 기각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아니 그럼 듣는데요. 명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기각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완전히 승리를 그럼요. 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나가라라고 뒤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 저 신문 조간신문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테나 세우니까 그게 네. 지금 그 내용이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또 안테나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역정부 아니야 역정.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되면 너무 위험한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판단 잘못됐어요. 그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아니 그래도 사법 리스크를 한 판에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치. 승부수 이기면 네. 완전 반전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럼 완전 그렇게 반전인 하라고 것 하겠어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